여러분, 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극복해야 될 상대는 윤석열 총장이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극복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요, 윤석열의 상대가 야당 내에서 경선을 치르는 야당 내에서 윤석열의 상대는 이준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준석을 누가 미냐 이렇게 보는데, 이준석이 누굴 밀든 간에 누구 하나가 밀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뭐 이준석 대표가 뭐 누구를 노골적으로 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현재로 그런 생각은 모르겠으나 액션을 취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대 후보의 이제 이렇게 진영이 이렇게 되고 비교가 되면서 누가 낫네 이런 논쟁이 벌어지면 그 후보가 쭉 올라가 가지고 뭐 윤석열 후보랑 경쟁을 하네 마네 하겠지만, 후보도 아닌 이준석 대 윤석열의 당 그 뭐 주도권 갈등 내지는 리더십 갈등으로 이렇게 비화되면서, 응? 당대표와 윤 후보 사이에 누가 좋은 애 많네, 이게 지금 커뮤니티와, 지금은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이냐면, 좌파는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냐로 갈려 있어. 좌파는 이재명이나 이낙연으로 담론이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담론이 있고 이낙연 담론이 있어. 그래서 서로 네거티브하고 난리야. 그럼 뭐냐, 우파는 지금 뭐냐면, 유튜브파는 이준석 성토하기 바쁘고 커뮤니티파는 윤 총장 성토하는 친구들이 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후보는 그냥 윤석열 총장인 거야. 이 담론 판때기, 이준석과 이게 이렇게 맨 처음에 뭐 이렇게 돼 있는, 이준석이 뭐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윤석열의 상대는 이준석이다 이렇게 돼 있는 판때기에서는, 이런 담론 판때기, 대중의 관심 판때기에서는 다른 후보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누가 이걸 비집고 들어가서 담론을 형성할 거냐고요? 안 되는 거야. 웃기는 거라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채팅창도 그렇고 커뮤니티판을 봐도 그렇고, 윤석열의 대척점에 있는 야당 후보가 누구냐고. 없어. 이준석이 큰 그림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하고 이렇게 대립하는 구도가 나오면서 다른 후보는 다 죽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후보들이 다 죽었어. 그러면 그러면서 이 와중에 그나마 뜨는 사람이 유니스 의원이에요. 왜 유니스 의원이 왜 뜨냐면, 유니스 의원은 네거티브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당연히 듣고 싶었던 말을 하는 거거든. 근데 유니스 의원이 여러분 후보로 떠오르기에는 그런 일은 대한민국에서요. 근데 유니스 의원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또 이게 보면 너무나 교과서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자기유지적, 그러니까 그 자기유지적이 아니라 그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책임 있는 정치를 하는 게 보수다. 멋있는 말입니다. 멋있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과제, 출산율, 그쵸? 맞습니다. 노동개혁,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기득권,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의 기득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자본이 독점이 되는 것도 반대지만 노동이 독점이 되는 것도 반대야. 패거리 독점이 되면 시민들만 작살. 예를 들면 여러분, 택배가 노동자들이 돈을 많이 번다. 오케이. 노동시장을 택배 노동자들이 독점해, 좋다. 택배 노동자들은 가난하게 살아만 되냐, 그런 논리. 오케이. 그러면은 지방에서 택배 구하기 힘든 사람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때 택배값이 5천 원이면, 5천 원, 뭐 만 원, 이렇게 택배값이 너무 올라가면, 그러면은 그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면 이게 상가 죽잖아요. 상가도 죽는 이유가, 여러분, 유통하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옛날에, 지금 이거 메리아스라고 난닝구라고 많이들 건데, 난닝구 옛날 어렸을 때 보면 쌍방울 이런 대리점이 있었지만, 요새는 그런 거 속옷 대리점이고 뭐고 이런 게 싹 없어지고 거의 다 온라인으로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기타 등 산업 구조가 변하는데, 그거에 대한 혜택이 임대료 안 나가고 뭐하고 해서 창고에서 바로 연결해서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생긴 마진이 이렇게 몇몇 사람들한테 독점이 되고 생산자들로 가져가지 못하고 이렇게 된 상황, 이건 맞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도 불합리한 독점 구조, 정치력을 가지고 시장을 왜곡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본이 시장을 왜곡할 수도 있지만 노동이 시장을 왜곡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개혁이라는 건 열려 있는 시장, 굳이 누구가 로비를 하고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되는 열려있는 시장. 맞죠? 윤희숙 의원이 얘기하는 거 되게 감동적인 말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윤희숙 의원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을 찾아 들어가면 결국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싸워야 되는데 윤희숙 의원이 리더가 돼서 민주노총하고 싸운다? 뭐 주사파들과 싸운다? 뭐 이런 게 얘기 나올 때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 얘기해서 연금 개혁한다고 싸운다. 출산율 얘기 나왔을 때 뭐 페미니스트들 뭐 엔드 뭐 여러 가지 뭐 주택 시장에 있는 괴물들과 싸운다 할 때 윤희숙이 싸울 수 있다. 이게 이거에 대해서는 윤희숙 의원은 중요한 자원이지만 리더가 되기엔 이 싸움의 최전방의 장군이 되기에는 참모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윤희숙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성장도 못하고 다 죽는다고. 다 죽고 두각을 나타날 그러니까 윤석열을 디스를 했어. 아니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디스한 게 여러분 꽤 있어. 내가 내용을 또 뭐 내용을 지금 얘기하지 않겠지만 굳이 그걸 얘기할 필요는 못 느껴서 디스를 했어. 근데 사람들이 몰라. 왜 몰라? 왜 모르냐면 윤석열과 이준석이 어땠다더라로 얘기로 꽉 차 있어서 홍준표가 뭐를 해봐야 들리지도 않는 거야. 홍준표, 유승민 이 두 사람의 존재감은 완전히 잡아먹혔어 이준석한테. 그러는 와중에 원희룡 지사가 틈새 공략을 좀 하는 것 같고 윤희숙 의원은 자기 성장을 하는 것 같고 이런 구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경선판은 끝난 판이지. 그러니까 이 판은 끝난 판이란 말이에요. 이준석이 이걸 노렸으면 정말 큰 그림을 그린 거지. 아니 차차기 대통령 생각이 아니 뭐 그거야 대통령 생각 있는 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뭐 정치인이 대통령 생각하는 거야. 뭐 그걸 누가 뭐라고 해요. 당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면 다음에는 뭐 있어? 아 국회의원 영선이니까 영선자를 떼야 되나? 음, 그렇죠. 그러니까 준수토는 윤석열 다음을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희생양은 윤석열 후보는 여기서 희생이 아니죠. 이준석의 행보의 희생양은 유승민 그리고 홍준표라니까요. 이준석의 차차기 행보의 최대 피해자는 유승민하고 홍준표야.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어. 그렇죠. 지금 대선판에서 홍준표, 유승민 존재감이 이준석을 넘어설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러니 예, MNG 뭐가 답답해요 이 상황이. 나는 이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막 걱정하시고 기타는 아니 경선 후보는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이 훌륭하다 뭐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훌륭하지 않대? 누가 훌륭하지 않대? 그런데 이 대선판에서 아니 여기서 왜 이 판은 끝난 판인데 뭘 그렇게 그런지 몰라. 그럼 본선은요? 본선판도 윤 총장하고 저기 맞대결에서 윤 총장이 이기는 판이고 윤 총장이 뭐 여러 가지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저쪽이 위태위태한 모습 보여주는 건 여러분 보지도 않는 거 아니야. 지금 이낙연하고 이재명 지금 위태위태한 건요. 아니, 나는 항상 이거 위태위태는요 상대적인 거라니까요. 상대적인 건데 오늘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저쪽에서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이런 것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낙연 측근의 성범죄 암시 협박 메일을 보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이낙연 대변인 등을 사퇴하고 이 지사를 돕지 않으면 납치에 능욕할 것. 뭐 지지자가 보낸 거라고 해요. 윤희영 가족은 물론 유 의원실 여성 직원들과 집과 동선을 파악했다. 이낙연 대변인 등을 사퇴하고 이 지사를 돕지 않으면 납치에 능욕할 것. 꼭 이재명 지사를 대통령을 만들 걸 함께 해주길 마지막. 이 정도면 환자죠. 경찰이 수사 들어갔다니까 이 사람 잡혀서 어떤 몰골인 인간인지 좀 구경을 하고 싶습니다. 제일이님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저 사람을 알 리는 없겠지. 알 리는 없겠는데 저렇게 지지자들이 저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음? 예. 예, 그러니까는 저는 이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지사의 이뭐 대개명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이 문제가 있다 뭐 이제 손가락 부대 뭐 이렇게 됐는데 나도 이제 그분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시달렸다고 하기엔 내가 그분들을 너무 놀려 먹었지. 제가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은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고마워도 했다가 죽이려고 했다가 막 그분들은 유재일 저 새끼는 그때 죽일 놈이었는데 고맙기도 했는데 또 요번 대선에서 또 다시 이재명 이런 걸 텐데 어 내가 시비를 먼저 털지 않을 테니 나한테 몰려와서 나한테 발렸던 기억이 나면 다시는 오지 말기를 바라고 그냥 이낙연 지지사하고 저렇게 난리를 피길 바라고 그런데 그러니까는 이쪽만 보지 말라는 거죠. 저쪽이 훨씬 더 심해요, 여러분. 저쪽이 막장 드라마가 훨씬 더 심하니까 뭐 위기네 뭐네 이런 답답해 하시는 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본선 있잖아요. 본선 벌어져서 대깨문이든 대깨명이든 그건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내가 상대할 테니까 걱정들을 하지 말라니까. 진짜로. 왜 걱정들이야? 내가 당신들 편인데.